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홍대 카페 본주에 있는 원테이블 북스토어 이따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지난 책인가요? 김민경 TV에서 아마 소개가 됐던 책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라는 책을 얼마 전에 읽었어요. 어제 오늘. 근데 사실 시작한 거는 꽤 됐는데 들고 다니다 이렇게 집에 놓고 오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다른 책 읽다가 막 하면서 되게 다 읽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은데 좋은 책이네요. 오늘 문득 이 책이 생각이 나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 네. 삶에 필요한 성공하기 위해선 이래야 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자기 분야에서 뭔가를 이뤄낸 사람들이 들려주는 어떤 주옥 같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좀 실려 있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책이든 간에 이렇게 나하고 이제 맞는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 좋아, 이 책 좋아 이런 이렇게 책 팔기도 하고 모임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이제 추천과 제안과 이런 얘기들을 막 듣게 되는데, 어느 날은 전혀 이렇게 보고 싶지 않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그 책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확 땡길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딱 읽으면 굉장히 읽는 속도도 그렇고 몰입되는 정도도 그렇고 굉장히 이렇게 확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 책은 부제가 세계 최고 멘토들의 인생 수업이라는 솔깃한 그래 나한테 좀 그런 비밀 좀 알려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그런 부제가 있는데요. 팀 페리스가 쓴 책이에요. 밀리언셀러라고 하네요. 타이탄의 도구들. 저 이 책 사면서 같이 들여놨는데 아직 읽지는 못했어요. 이 전작으로 더 유명한 책이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인데 이 책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유발 하라리, 스티븐 핑커, 크리스 앤더슨, 톰 피터스, 하버드대 석학부터 글로벌 CEO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인생교사 133명. 압도적이죠. 이 지혜와 통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보, 예스, 인터파크, 알라딘 종합 베스트셀러, 아마존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 팟캐스트 비즈니스 분야 최초 2억 회 다운로드 돌파, 최고의 지성과 언론들의 강력 추천 도서 이런 띠띠가 홍보 문구로 잡혀 있고요. 뒤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지금 이 순간을 최고의 삶으로 만드는 52가지 방법이라고 아주 그냥 그래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게 하는 그런 카피들이 막 있어요. 매일 좋은 하루를 쌓으면서 인생을 결정할 5년 플랜을 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발 하라리, 스티븐 핑커, 톰 피터슨 등등의 사람들의 말들이 뒤에 있는데 한번 보려고 하는데 띠지가 방해를 하네요. 보통 띠지 위에다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은 이렇게 적어주셨던데 테드 대표인 크리스 앤더슨까지 있네요.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또 유명한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2040년이 되면 당신은 알게 된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들 중 하나만 빼고는 모두 쓸모 없어진다는 것을. 유일하게 쓸모가 있는 지식은 당신 자신에 대한 알입니다. 2040년이면 앞으로 21년이면 내 나이 67을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나이네요. 그때 나에 대한 알미 쓸모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약간 점점점이긴 한데, 지금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를 끈질기게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멘트가 쓰여져 있고요.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인 스티븐 핑커는 내가 나를 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해 줄 것인가?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할 날이 있겠는가? 이 책의 표제가 되기도 한 말이죠. 이 두 문장이 나를 지금 여기에 존재하게 이끌었다. 나의 가장 오랜 친구이자 지혜로운 인생 동행이다. 그리고 경영구루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톰 피터스는 지금 당장 최고가 되어야 한다. 네, 힘든데 그곳이 유일하게 붐비지 않는 시장이니까. 이 시각도 되게 재밌었어요. 최고가 되는 게 제일 경쟁력이 있는 분야야. 안 붐벼 여기 있는 최고는 이런. 최고가 되려면 5분 안에 당신은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5분 이상 기다려주는 곳은 세상에 없다. 지금부터 5분 동안 온 힘을 쏟는 삶을 계속하라. 너무 힘들겠죠. 근데 이 책에 이제
두 가지 이제 방법 133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이제 뭐 이렇게 코멘트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약간씩 다른 것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속도 막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중시하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더 느긋하게 막 이렇게 가는 것들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이런 걸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드 대표인 크리스 앤더슨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열정을 따르라는 클리셰를 믿는다. 이거는 맨 나중에 제가 소개를, 인상 깊었던 구절이어서 택을 붙여놨던 곳이어서 이건 아꼈다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책을 쓴 지은이 팀 페리스를 설명을 해보면, 소개를 해드리면, 지은이 팀 페리스는 글로벌 CEO, 석학, 언론들에게서 우리 시대 가장 혁신적인 아이콘으로 평가받는다. 저는 이 책 때문에 알았는데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기업가 정신을 강의하는 그는 이 책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를 비롯해 지금까지 필요한 책 모두를 아마존과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려놓았다. 2017년 전 세계 수백만 독자의 사랑을 받은 타이탄의 도구들에 이어 1년 만에 새로운 이야기를 들고 돌아온 팀 페리스는 이 책에서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와 꿈,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 모든 지혜를 총동원한다. 전작 타이탄의 도구들이 큰 성공을 거둔 인물들의 디테일한 습관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법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여기 이제 서문에 적혀 있는 이야기들을 그 책 말개에 쭉 요약을 해놨더라고요. 다 정리를 그러니까 읽어드릴게요. 이 책은 팀 페리스가 자신의 40번째 생일에 시작한 독창적인 프로젝트의 결과다. 앞만 보고 숨가쁘게 달려온 그는 40이 되자 문득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지,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이 들었다. 그런 삶을 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충격적인 깨달음을 구하고 싶었다. 그리하여 너무 재밌어요. 자신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팀 페리쇼와 다양한 인맥과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의 의문을 답해 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현자들을 찾아 나섰다. 마침내 그는 100명이 넘는 인생 현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과의 깊은 대화와 토론,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 책을 완성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발 하라리, 스티븐 핑커, 톰 피터슨, 수정 케인, 레리 킹, 크리스 앤더슨, 하버드 석학부터 경영그룹, 글로벌 기업 CEO에 이르기까지 일과 삶에서 독창적인 성공을 거둔 133명의 현자들을 말한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하라. 고민만 하다가 인생은 끝날 게 아니라면, 마지막 날이 돼서야 목표한 삶을 시작할 작정이 아니라면, 쭉쭉쭉쭉 이어지는 그런 소개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서 확 읽어버리고 싶었는데 중간중간 다른 일들이 좀 겹쳐지면서 많이 다른 책들 읽어야 할 많은 목록들이 저에게 있는데, 그래서 다 못 읽었던 것 같고요. 133명이나 되는 그런 현자들의 이야기들을 간추려서 이렇게 정리하고 인터뷰하고,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자기가 요약 정리해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멘토들의 문장들을 따서 이제 넣기도 하고, 잘 구성되어 있는 책인데요. 그 중에서 좀 마음에 들었던 한 토막은 이거예요. 이 챕터의 제목은 속도를 올려야 할 때는 언제인가? 라는 챕터인데 별로 길지 않으니까 쭉 읽어드릴게요. 앞으로 다가올 8년에 신경 쓰기보다는 코앞에 8일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살라. 괜찮죠? 게리 베이너척은 연쇄창업가이며, 연쇄창업가 너무 웃기잖아요. 포춘 500대 기업에 속한 고객들을 위한 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에이전시 베이너 미디어의 CEO다. 이런 이제 게리 베이너척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쭉 나와 있고, 근데 이 사람과의 그 인터뷰가 마음에 들어서 자신이 이렇게 정리해서 쓰는 것보다 직접 이 사람의 말을 들려주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주요 내용, 인터뷰한 주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옮겨 적은 건데, 질문이 졸업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나와요. 거시적으로는 인내하고 미시적으로는 속도를 올리라고 말해주고 싶다. 앞으로 다가올 8년에 신경 쓰기보다는 바로 코앞의 8일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심하게 안달을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몇 년, 몇십 년 뒤의 일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참을성을 발휘하지만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는 매 순간을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보낸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나와 반대인 듯하다. 대체로 사람들은 25살에는 뭘 해? 해야 하지? 지금부터 이걸 준비하는 게 좋겠지? 같은 질문에 매달린다. 하지만 몇 년 뒤의 일에 몹시 신경 쓰고 나면 지금 당장은 넷플릭스 드라마나 보고 있다. 뜨끔했어요. 제가 요즘에 캔디 크러쉬라는 게임에 빠져가지고 틈날 때마다 짜투리 시간 날 때마다 하고 있는데 뜨끔뜨끔하더라고요. 25살에 생긴 일을 22살부터 이렇게 살을 붙일 때는 22살 뭐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숫자를 그대로 썼네요. 22살부터 엄청나게 걱정하지만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는 술을 진탕 마시고 비디오 게임을 하고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본다. 그리고 매일 인스타그램 피드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4시간 반을 허비한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다. 다들 거시적으로 참을성이 없으면서 미시적인 부분에서는 지나치게 참을성을 발휘한다. 몇 년 뒤의 일은 태산같이 걱정하면서 당장의 시간은 그냥 흘려보낸다. 나는 미래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이것도 되게 신선했어요.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 나도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런. 지금도 1분 1초 시간을 쥐어짜내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도 잘 풀릴 것이다. 최근 5년 동안 잘하게 된 일은 무엇인가? 전부 다다. 그중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20% 정도는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5년 동안 가장 잘하게 된 일이 인생의 다양한 역설, 패러독스라고 하죠. 역설의 가치에 주목하게 되었다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압박을 느끼거나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하냐 하면 가족이 끔찍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상상을 한대요. 그러고 나면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절에 대한 우리 이제 막 이렇게 관계나 막 이런 책들 보다 보면 거절에 대한 이야기들도 되게 많잖아요. 거절하지 못해갖고 쩔쩔매면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스틴 모스코비츠 페이스북 공동 설립자라고 하네요. 처음 알았어. 왜 이렇게 처음 하는 사람들이 많지? 되게 유명한 사람들. 이분의 말이 또 되게 재밌어요. 거절을 할 때는 처음부터 깨끗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게 좋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지를 남기지 않고 싹둑. 왜냐하면 여지를 주면은 혹시 되나 이렇게 약간 희망봉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분도 딱 그 얘기를 하셔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누군가 요청을 거절하는 건 불편한 일이다. 따라서 결코 내키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하지만 점점점점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긴 한데 저는 이렇게 발 슬쩍 빼고 싶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모호한 말로 시작함으로써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도 않고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순간 곧바로 거절해야 하는 또 다른 요청이 거기에서 생겨난다. 그러시다면 이건 어때요? 뭐 이런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더 나쁜 것은 동의하고 공감한다고 하니 조금만 수정하면 받아들여질지도 모른다는 환상을 상대가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요청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비춰 상대가 심리적 경계를 넘어서게 된다는 뜻이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처음에는 예의상한 말인데 점점 이 말에 부응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려고 자신도 모르게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노련한 요청자들은 이 같은 심리를 더 강하게 압박하거나 향후 비슷한 요청을 할 기회로 남겨둔다. 그렇게 더 강화된 요청을 거절하기란 첫 번째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지인들에게 당신의 연락처를 알려 문제를 더 증폭시킬지도 모른다. 여기서 뻥 터졌어요. 거절할 때는 방어적으로 하지 마라. 정중하되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마라.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마음에 들었던 구절이 여러 여기 막 책 많이 붙여 있잖아요. 막 있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이제 책 뒤에도 이제 언급이 나오긴 했는데 마지막 장 그 테드 회장님의 말씀으로 이제 끝을 맺는데 이 말이 참 되게 와닿았어요. 이것까지 이제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따르라는 클리셰를 믿는다. 열정대야. 여러 가지 막 하잖아요. 그러고 보니 김일희 형님도. 그런데, 하지만 이는 끔찍한 조언이다. 자신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어떤 역량이 있는지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꾸준하고 우직하게 배움과 규율,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이거 진짜 어렵죠. 꾸준한 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꾸준한 것 같아.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과의 연결을 추구해야 된다. 이 부분이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꾸준하게 지속하게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연결을 중요시 하면서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내가 아니라 타인의 꿈을 따르고 지지하는 것도 매우 좋은 경험이다. 값진 인간관계와 지식을 쌓을 수 있으니까 세상에는 정해진 메시지, 조언, 지혜 같은 건 없다.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하며 앞으로 나가는 데는 정해진 룰 같은 건 없다. 그러니 무시할 건 무시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며 전진하는 데 힘써라. 그러다 보면 당신의 열정이 다가와 귓가에 속삭일 것이다. 자, 이제 준비됐으니 시작해보자고. 네, 뭔가, 일이 잘 안 되거나, 뭔가 좀 우울한 일이 있거나, 이렇게 살기 싫은데, 막, 이렇게 나한테 맞는 건가? 막, 여러 가지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책을 왜 읽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데, 뭔가 에너지를 얻고 싶어서, 삶의 어떤 의미를 찾고 싶어서, 뭐,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한번, 생각들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싶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요즘에 책을 읽고 있는데요. 에너지가 뚝 떨어졌다면, 혹시 삶의 어떤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무려 13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52가지 방법들, 좋은 말들, 적어도 이렇게 뭔가를 이루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조금 귀에 쏙 박히지 않을까 싶어요. 읽어보세요.